안녕하세요. 캐나다 프리미엄 영어 교육 욜로 에듀케이션의 에리카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핫 키워드 3가지입니다. Summer Camp, Study Abroad, and Winter Schooling. 맞습니다. 여름방학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서머 캠프와 그리고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겨울 스쿨링, 또 핫한 키워드죠. 바로 조기 유학. 과연 장단점은 무엇인지 캐나다 전문가이자 영어 교육자인 저 에리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comes the first topic of the day. 썸머 캠프입니다. 자, 썸머 캠프는요,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현지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캠프에 우리 아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열리는 캠프라 해서 썸머 캠프라고 불리고요. 말 그대로 썸머 스쿨이 아니라 썸머 캠프인 이유는 아카데믹 학습 위주보다는 스포츠 캠프부터 디베이트 캠프, 사이언스 캠프, 쿠킹 캠프, 아트 캠프, 리더십 캠프 등 좀 펀하고 엔터테이닝한 테마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의 관심 분야에 맞게 설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방학 동안 따분하게 앉아서 학원에서 문법과 단어 공부를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가서 현지 아이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노출을 여행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름방학이 너무 알차고 재밌겠죠? 자, 그럼 썸머 캠프의 기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간은 주로 4주에서 8주 정도이고요. 7월에서 8월 진행이 됩니다. 학부모님이 만일 동반하신다면 4세부터 시작이 가능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다양하게 참여 가능하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욜로 에듀케이션처럼 좀 믿고 맡길 수 있다면 이왕 캐나다에 우리 아이가 가는 거 좀 더 보다 영어를 노출하고 여행도 좀 현지에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초3부터는 아이만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썸머 캠프는 명문대학교 또는 사립학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현지 교육기관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썸머 캠프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썸머 캠프 왜 하면 좋을까요? 장점은요, 첫째, 영어를 못하는 아이라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고 또 캐나다 여행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둘째, 여름방학 기간 동안 단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 비자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행 비자로 아주 간단하게 비행기 티켓만 끊어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무래도 단기간이라 사실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향상이 됩니다. 즐거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즐기다 보니 영어가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영어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얻어온다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머 캠프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캠프 특성상 1주에서 2주 정도 캠프 테마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의 캠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저학년 여자아이라면 쿠킹 캠프, 두 번째 주는 아트 캠프, 댄스 캠프, 치어리딩 캠프 등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고요. 만일 우리 아이가 스포츠와 과학을 좋아하는 남자아이라면 로보틱 캠프, 멀티 스포츠 캠프, 골프 캠프 등 다양한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니까 무조건 그냥 가야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목! 잘 들어보세요. 욜로 에듀케이션에서는 썸머 캠프 선택 시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점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캠프라면 우리나라에 계신 학부모님들 누구나 다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겠죠. 그 말인 즉슨 검색해서 나오는 캠프라면 우리 아이들, 우리나라 친구들 또한 참여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 아이들보다는 영어 노출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아시안이 몰려있는 캠프는 좀 피해야 하고요. 반대로 두 번째,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는 좀 우리나라 친구들 한 명도 없는 좀 백인 현지인들만 많은 캠프에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어렵게 정보를 얻어서 로컬 캠프를 보냈어요. 근데 영어를 좀 원어민만큼 잘하고 해외 경험도 많고 성격도 되게 밝은 아이라면 적응하기가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어 레벨이 맞지 않아 주눅이 오히려 들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영어 레벨과 아이들 관심사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현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녹색창에 이렇게 썸머 캠프를 검색하시는데 사실 캠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 캐나다 현지 기관에서 주관하는 캠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유학원이나 학원들이 현지에서 장소만 빌린 뒤 원어민 선생님을 따로 자체적으로 섭외해서 영어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도 썸머 캠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굳이 캐나다 현지까지 가서 우리나라 아이들과 학원처럼 매일 앉아서 공부를 한다? 영어 공부를 한다? 저는 글쎄요. 굳이 그렇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 캐나다나 미국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썸머 캠프를 통해 아이가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또 똑같은 비용을 들여도 좀 현명하고 똑똑하게 아이에게 하고 싶다,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캐나다 현지 기관들에서 영어가 모국어인 로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로컬 캠프를 선택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즉, ESL 캠프는 NO!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겨울 스쿨링. What is winter schooling? 겨울 스쿨링이란 한국의 긴 겨울방학 동안 캐나다나 미국 등의 영어권 나라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캐나다나 미국의 겨울방학이 2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방학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학교를 경험해 보는 것을 바로 윈터 스쿨링이라고 하는데요. 즉, 긴 겨울방학, 단기간 캐나다에서 현지 아이들과 학교를 다녀보는 겁니다. 참가 연령은 초등학생이 대부분이며 중학생도 간혹 스쿨링을 가지만 단기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받아주는 학교 옵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보통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많이 가고요. 우리나라 학교에 결석 가능 일수를 계산해서 추가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더 머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윈터 스쿨링의 장점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윈터 스쿨링의 장점은 뭘까요? 왜 많은 아이들이 윈터 스쿨링을 가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영어권 학교를 다녀볼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의 조기 유학을 고민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의 레벨은 현지 아이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등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 윈터 스쿨링의 단점은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짧아서 우리 아이가 적응할 때쯤 귀국을 한국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것과 단기로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좀 받아주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학교의 선택의 폭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 학교를 좀 겨울 방학 동안 좀 알차게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강력 추천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죠. 자, 주의할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첫 번째는요. 썸머 캠프는 사실 영어가 부족한 아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겨울 스쿨링은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는 아이들에게 사실 추천해요. 영어권 학교를 단기간 다니는 거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면 재미를 사실 못 느끼고 적응만 하다가 돌아올 수 있거든요. 혹시 영어가 많이 부족한 아이라면 좀 썸머 캠프부터 참여하고 모티베이션을 올린 다음에 현지 분위기를 느껴보고 조금 영어 실력을 키운 다음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현지 학교를 등록해야지 덜컥 윈터 스쿨링이라고 등록을 했다가 캐나다에 있는 학원 같은 개념의 ESL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로컬, 진짜 현지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인지
또는 사립학교인지 학원이 아닌 ESL 프로그램의 개념이 아닌 그런 학교에 레지스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키워드 중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조기 유학입니다. Study abroad.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기 유학. 요즘 인기도 정말 많고 조기 유학을 가는 아이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조기 유학이 뭔지 다시 한번 디파인을 하고 갈게요. 조기 유학이란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이 정식적인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서 1년 이상 해외에서 외국의 정식 교육청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것을 조기 유학이라고 하는데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캐나다에서는 1월과 9월에 입학 가능합니다. 하지만 9월이 미국과 캐나다의 첫 학년, 새 학기이기 때문에 주로 9월에 입학을 합니다. 그럼 조기 유학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첫째, 언어적으로 가장 발전하는 시기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기에 장기간 해외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아이가 치열하게 비교되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좀 더 행복하게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력, 자립심, 토론 등의 북미식 교육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공부 말고도 예체능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성공적인 조기 유학이 우리 아이의 미래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 조기 유학에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기 유학에서 유의해야 될 점 첫 번째, 일단 장기적으로 아이를 해외에 보내기 때문에 썸머 캠프나 윈터 스쿨링보다는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조기 유학을 보낼 때는 좀 더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도 조금 준비가 well establish가 돼야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만 보내는 유학일 경우, 동반이 아닌 아이만 보내는 유학일 경우 요즘 또 추세가 아이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가족과 아무래도 떨어져 지내는 환경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런 걱정,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부모님과 아이들이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아이의 정서적으로나 학습적으로나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디언을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아이들이 현지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학교가 아니라 홈스테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사실 홈스테이에 대한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친구가 생기는 학교가 사실 제일 좋은 학교인데 이 홈스테이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이가 캐나다 현지에서나 귀국 시 이제 우리나라 학교에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가 캐나다에서 조기 유학을 잘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적응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학습 관리와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갔을 때는 캐나다에서 적응할 수 있게, 또 한국에 왔을 때도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잘 기억하시고 선택한다면 성공적인 조기 유학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썸머 캠프와 겨울 스쿨링 조기 유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조금은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번 시간은 좀 요점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강의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 믿고 저는 여기서 굿바이 할게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